could build a mansion that is. 아날로그 시대에 회자됐던 명언 몇 가지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슬프기에 기뻐하노라. 셰익스피어의 독백임즉 또 한 문구인데 장의사 사장님의 시열에 찬 탄성이었습니다. 인간은 갇혀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 이거 수감됐던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모기장 공장에 걸린 현수막 문구입니다. 지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우리는 서로 지금 이기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 남대문 시장에서 지게 지는 분이 새벽 출근길에 되뇌인 구호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니체가 백몇십 년 전에 외쳤는데 인간은 신을 버렸다고 집신장수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의사 선생님 또 히포크라테스의 일갈이 아니고 유원지 앞에서 가위 두드리면서 엿파는 아저씨의 외침이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금성 TV 카피인 줄 알았더니 공초가 협회 회원들의 강령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연식이 많이 지나 폐기 처분된 개그를 재활용해 봤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면 재활용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라는 말도 있고,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치면 표절이지만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치면 작품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을 타는 것과 흡사합니다. 적당히 잘 타면은 박수갈채를 받지만 과욕을 부리면 말에서 떨어져 화를 입게 됩니다. 실제로 제 잘 아는 분이 낙마를 해서 십수년째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미운 사람이 생기죠? 살면서 미워했던 사람 한두 명 없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노인장은 미워하는 사람이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없다. 그냥 놔두니까 다 죽었더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 생활의 터전인 일터에서 동료 또는 상사와 갈등으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종종 뉴스에 등장합니다. 아마도 직장 생활의 그 가장 어려운 부분, 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직장에서 그 상호 간의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불통의 원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오, 배신, 원망 등
얼마나 괴로우면 사직이 아닌 인생 하직을 택하겠습니까? 지금 갑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께 물었습니다. 군자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군자 영유 오호, 그러니까 공자가 유오 있고 말고 그래 누구를 미워합니까? 오칭인지 오자, 남의 단점을 들추는 자를 미워하며 오고 하류 이산상자, 아래에 처하면서 윗사람을 할 일 없이 비방하는 자를 미워하며, 요즘도 아마 각 직장에서 이렇게 회식을 하시면 윗사람을 안주 삼는 그러한 자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오용이 무례자,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는 자를 미워하며, 오과 감이 질자, 과감하기만 하고 융통성이 없는 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공자 같은 군자도 남의 단점 들치고 비방을 하면 아주 미운 감정이 속에서 끓고 있다는데, 뭐 군자나 소인이나 사람의 감정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말 공부를 좀 하면서 과거에 이 친구나 뭐 이 아랫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한 것을 지금 무척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요 여생이나마 말 조심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같은 생각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인이러 통여도할, 사람을 다치게 하는 말 한마디는 그 아프기가 칼로 베어내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유사한 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말에 관련된 이 낱말들을 이제 오늘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잘 안 쓰고 잘 못 듣는 말입니다만은, 마구팔방, 함부로 하는 말이나 행동, 이거를 마구팔방이라고 합니다. 막청, 여성의 고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소프라노, 여자의 그 고음을 막청이라고 그러고, 만무방, 막대어 먹은 사람, 파렴치한 사람을 만무방이라고 합니다. 말갈은 이 말 공부, 이것을 말갈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쓰던 옛날 말이죠. 지금은 뭐 이제 잘 안 씁니다만은, 말갈망, 말의 뒷수습, 말결, 남이 말하는 곁에서 덩달아 참견하는 말. 이게 말허리 잡는 놈의 비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공대, 말로 하는 공대. 말꼬, 말을 할 적에 처음으로 입을 여는 것을 말꼬라고. 시골에 보면은 이 논에 물 대는 걸 뭐 물꼬 보러 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말꼭지 떼다 이렇게도 하고, 말꾀, 말로 부리는 꾀,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게 말꾀에 해당되겠죠. 말꾸러기, 잔말이 많은 사람. 말 느낌,
어감, 말이 주는 느낌. 말 마투리, 말을 다 하지 않고 남긴 여운. 뭔가 좀 한 자락 깔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말 마투리, 말 모의, 사전을 말 모의라고 한답니다. 말 맵시, 말세라고도 하고 말 본세라고도 하죠. 말하는 모양이나 태도, 말 밑, 어원, 말 미천, 또 말 비침, 상대방이 알아챌 수 있도록 넌지시 말로 암시하는 거. 뭐 영어로 하면 뉘앙스에 해당되는 말 같으네요. 말빗, 대답을 하거나 말을 해 주어야 할 것을 아직 해주지 못한 것, 그것을 말빗. 뭐 돈 꾸은 것만 빚이 아니고 말도 해야 될 것을 아직 안 해주는 것을 말빗이라고 해요. 말씀비,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이게 뭐 가르침 같은 걸 적어서 세우는 돌, 그러니까 말비석이죠. 말임자, 말을 하는 당사자. 말자루, 말의 주도권, 뭐 칼자루 줬다고 그러죠. 그 말을 하는 당사자를 말임자, 말자루, 자루는 말의 주도권. 말재기, 쓸데없는 말을 수다스럽게 꾸며대는 사람, 말쟁이. 말전주, 이쪽 저쪽 다니면서 좋지 않게 전하면서 이간질하는 짓을 말전주라고 해요. 이게 질이 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말질,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시비를 다투는 짓. 올림말, 사전 등에 올리는 표제어. 입 고프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입 고픈 거. 말할 자유를 갖고 싶다. 말이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다. 무슨 비밀 얘기라던가 뭐 어른들이 하는 데서 어렸을 때 뭐 말참견을 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그 입 고프다. 입길, 남의 허물을 흉보는 입의 놀림. 입내, 소리나 말로 내는 흉내. 이제 곧 성대모사. 요건 잘하면은 괜찮은 거죠. 입심거리, 이런저런 이야기가 될 만한 화제거리를 입심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 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말 무덤. 뭐 우리가 기르는, 타고 다니는 말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시겠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을 묻었다는 그 무덤이 지금 실존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군 지보면 대중리 156-1. 이 500여 년 전부터 그 각성바지들이 모여 살던 그 마을이래요. 이 대중리라는 마을이. 그 사소한 말이 씨앗이 돼가지고 문중간 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서 그냥 조용한 날이 없는 거예요. 눈만 뜨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원인과 처방을 찾던 중에 지나가던 과객이 그 풍수지리를 좀 보는, 옛날 분들은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여기는 그 개 머리 형상이기 때문에 개는 시끄럽게 항상 짖잖아요. 이게 비방책을 써야 된다 해갖고 그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동리 사람들의 그 말을 뭐 그릇에다 그게 담아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 담았다. 이제 거기다 뭐 말을 해서 그 그릇을 묻은 것이 지금 말 무덤 현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얼마 전부터 그 도굴꾼들이 한참 이 묘지를 많이 훼손을 시켰죠. 그래서 여기도
이 묘가 좀 크니까, 무덤이 크고 뭐 웅장하니까 도굴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수고를 하셨는데, 그릇, 집에서 쓰는 보통 뭐 사기 그릇 이런 것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조형물을 보면은 입술을 가린 손가락, 쉿! 말 조심해라, 이렇게 다만 표지석과 함께 잘 만들어진 조형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 다듬기, 말을 다듬어요. 이게 무슨 배추무, 김장철에 다듬는 게 아니라 말을 다듬는데, 사회 현상의 변화와 왜곡, 문물의 범람으로 거칠어지거나 무질서해지기 쉬운 말을 순화시키는 일을 해요. 특히 외래어, 요즘 그냥 외래어 많잖아요. 몰라요. 저희 나이 때 되면 뭐 아시는 분이야 잘 아시겠지만, 거칠거나 이 무질서해진 말을 쉬운 말로 이제 이게 순화시키는 일인데, 특히 외래어에 대응해서 적절한 낱말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뭐 다 우리말에 박사님들만 모여 계시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지난 9월 25일 이제 다듬었다는 몇 가지를 제가 봤는데, 그래픽 노블, 그래픽은 그림이잖아요. 노블은 소설. 그러니까 그림과 소설의 합성어로 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식을 취하는 작품인데, 이것을 뭐라고 다듬었느냐? 만화형 소설. 그래픽 노블은 만화형 소설이라고 앞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권유 사항이겠죠. 그 다음에 액티브 시니어. 은퇴 이후에도 제2의 삶을 찾아 경제 활동에 다시 뛰어드는 노인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는 말인데, 액티브 시니어. 특히 지금 이제 100세 시대다 뭐 해가지고 60에 뭐 일반 뭐 사기업은 50에 뭐 막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4,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손 놓고 있지 못하니까, 일을 하는 것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것을 활동적 장년이다,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애자일 조직, 그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소규모 팀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하는 이 조직 문화를 뜻한다고 하는데,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민첩하다, 기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애자일 조직을 탄력 조직으로 다듬었다고 합니다. 이 웹이나 웹과 세미나의 합성어, 그 인터넷상에서 열리는 회의를 말하는데, 뭐 요즘은 자주들 그 TV 화면이나 이런 걸로 보시죠. 대통령이나 뭐 여러 가지 국제 회의도 현장에 안 가고 화상으로다가 이 토론회 하는 이런 걸 웨비나라고 하는데, 이것을 화상 토론회라고 다듬었다. 그 뉴노멀은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이루는 말,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부상한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일컫는다. 그런데 이 뉴노멀을 새 기준, 새 일상, 이렇게 다듬었다고 합니다. 부수적으로 북한은 1964년 김일성이 한자어와 외래어를 민족어로 고칠 것을 지시한 것을 계기로 해서
언어를 혁명 완수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가지고 일찍부터 말 다듬기에 주력해 왔다고 그래요. 말 다듬기를 민족의 주체적 발전의 요구에 맞게 고유어에 기초하여 문화어 운동으로 발전해 말마디를 다듬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가끔 이렇게 북한 TV에서 뭐 이저 운동 경기 중계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순수 고유어로 해가지고 우리 귀에는 좀 오히려 낯설게 들리기도 하죠. 우리는 흔히 뭘 잘하면 천재다. 아, 쟤는 타고났어.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웅변의 원조랄 수 있는 그 그리스의 데모스테네스는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말 더듬거렸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 그 그리스를 침공해온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이 100만 명의 그리스 군사는 무섭지 않지만 데모스테네스의 세치 혀끝은 무섭다라고 이렇게 극찬 아닌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 또 영국의 처칠, 중국의 사상가 한비자, 이 세 사람도 다 말더듬이었다. 그리고 그 인도의 신성이라 불리는 그 마하트마 간디, 너무나 유명한 분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첫 번째 재판에서 변호인 노릇을 못했다고 그래요. 처음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변론을 하려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첫 번째 변론은 실패를 하고 돌아 나왔다는 이분의 자서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국의 이 유명한 사람이죠. 레이진, 이 스마트폰 또 보조 배터리로 유명한 그 샤오미가 이제 중국에서 아마 잘 나가는 그 전자회사 모양인데, 그래서 중국 공안당국이 이 사람한테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50살인가 얼마 됐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공안국이 이제 어디 와서 연설을 좀 해라 해서 초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원고를 이제 뭐 사업은 성공을 했지만 연설은 많이 안 해봤던 모양이죠. 그래서 1시간짜리 뭐 원고를 가지고 갔는데 그냥 보고 읽는 바람에 뭐 20분 만인가 끝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실패를 한 거지. 근데 이 사람들 말 더듬고 이렇게 변호도 못하고 초청 연설에서 실패를 하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웅변가로 지금 인정을 받는 것은 좌절하지 않고 집념과 끈기로 극복을 했다는 데 있는 거죠. 말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이 걸출한 인물들도 각고의 노력으로 말의 달인으로 명성을 얻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지금 말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젊은 분들은 노력하면 누구나 능변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공은 노력이라는 피로 얼룩져 있으며 실패라는 상처로 긁혀 있습니다. 노력과 실패가 없는 성공이나 부는 환상입니다. 오늘의 팁을
말씀드릴까요? 커뮤니케이션의 3원칙. 서로 소통을 하려면은 톤이 크지 않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 대화가 특히 이 톤이 큰 것 같아요. 식당이나 뭐 이런데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면 전부 싸우는 줄 알잖아요. 뭐 옆 테이블, 뭐 뒷 테이블, 앞 테이블 할 거 없이 막 크게 하면 저부터도 음성이 좀 커요. 그래서 꼭 싸우는 것 같은데 너무 크지 않게, 그리고 빠르지 않게 상대방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차근차근, 그리고 활기차게 될 수 있으면 뭐 얼굴에 좀 미소를 띠면 참 좋겠죠. 그리고 3가지 황금문. 그것이 참말인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